안녕하십니까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채널2 운동은 알면 약 모르면 독이다의 김사부입니다. 오늘은 우리 몸의 구조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간단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우리 몸의 구조를 잘 알고 있어야 몸에서 보내는 신호를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몸에서 보내오는 신호를 통해서 통증을 느끼고 신체 이상을 감지하게 되면 어느 부위가 탈이 났는지 인지하고 즉각적으로 대처를 하고 치료를 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학교에서 배워도 잘 알고 있겠지만은 다시 한 번 더 상기하면서 알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내 몸을 바로 알기 위해서는 내 몸의 구조를 기본적으로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외과적인 통증이 하면은 뼈의 통증인지 관절의 통증인지 근육이나 인대 힘줄의 통증인지 정확하게 잘 인지할 수가 없습니다. 특히 척추는 천의 얼굴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디스크 탈출증은 주간판 탈출증이라고 하죠. 더욱더 그렇습니다. 신경뿌리나 연관된 신경을 만나서 자극하여 다리나 어깨, 팔, 눈, 코, 귀 등 전혀 다른 곳을 아프게 합니다. 이것을 방사통증 또는 연관통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서 간단하게 신체의 구조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뼈와 관절, 그리고 신경계통, 근육과 힘줄, 인대, 뇌, 머리죠에 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몸의 뼈는 약 한 200개 이상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뼈는 99%가 칼슘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뼈는 우리 몸을 지탱해주며 매일 피, 적혈구를 만들어내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나이가 들어서 허리가 아프거나 무릎에 통증을 느끼는 것은 뼈가 약해지거나 손상되어서 나타나는 퇴행성 현상이 뼈의 기능은 신체의 구조를 지지도 하고 내부 장기를 보호합니다. 그리고 근육과 연결되어서 신체 활동을 돕습니다. 조혈작용, 즉 적혈구, 백혈구, 혈소판 등을 만들어내기도 합니다. 또 칼슘, 인, 마그네슘, 나트륨, 칼륨 등 이런 무기질을 저장하고 농도를 조절하기도 합니다. 뼈에 이상이 생기면 우선 골다공증과 골연화증 같은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리고 척추는 우리 몸에서 가장 튼튼하고 중요한 뼈입니다. 우리가 집으로 말을 하면은 대들보 같은 것이죠. 척추는 내 신경에서 말초신경까지 연결하는 척수와 척추신경을 담고 있는데 목에 7개, 등에 12개, 허리에 5개, 그래서 총 24개 척추뼈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뼈와 뼈 사이에는 물렁뼈가 있는데 이것이 손상이 되거나 밀려나와서 주변을 자극하면은 문제가 발생하게 되고 통증을 느끼게 되는데 우리는 이거를 통상 디스크에 걸렸다, 의학용어로는 이제 주간판 탈출증이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관절은 2개 이상의 뼈가 연결되는 부분을 말하는 건데, 즉 우리가 손가락, 팔꿈치, 무릎, 발목, 허리처럼 구부러지거나 회전이 가능한 그런 부분입니다. 서로 단단히 연결하고 움직임을 가능하게 합니다. 관절의 기능은 부위별로 기능의 범위가 다르고 가동 범위 이상으로 힘을 가하게 되면 통증을 느끼게 됩니다. 우리의 척추관절, 즉 디스크는 연골성 관절입니다. 겉은 이렇게 둥글게 섬유륜으로 이루어져 있고 그 속에는 이 수액이 들어 있습니다. 선천적으로 혹은 후천적으로 운동이나 사용으로 가동 범위가 사람마다는 조금씩 다 다릅니다. 꾸준한 스트레칭과 바른 자세를 유지하면 관절의 유연성을 좋게 하고 수명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신경계는 신체 활동을 상황에 따라서 조절과 통제를 합니다. 우리 인체 내외부에서 발생하는 수많은 정보들을 수용하고 분석하여 세포 활동을 조절합니다. 이런 기능을 수행하고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인체의 세포 활동을 조절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몸을 구성하는 것은 전부 세포 조직입니다. 신경계는 뉴런, 그러니까 신경세포죠. 뉴런들의 모임이 인체 각 기관의 내적, 외적 환경에 적응하게 하는 그런 조절기관입니다. 인간의 뇌는 약 250억 개의 신경세포로 구성되어 있다고 합니다. 중추신경은 이제 의학용어로는 CNS라고 하죠. 그러니까 Central Nervous System이라고 하죠. 뇌와 척수로 구성되어 있고 우리 몸 전체에 발생한 정보를 받아 수용하고 말초신경계에서 보내준 정보를 분석하고 판단해서 결론에 따라 명령들을 말초신경계에 보내주고 인체에 적절한 반응을 일으킬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말초신경은 PNS Peripheral Nervous System이라고 하는데 척추신경이 중심이 되는 자율신경계인데 교감과 부교감 신경계입니다. 신체 내부와 외부에서 발생한 정보들을 중추신경계인 뇌와 척수에 전달을 합니다. 즉 이제 청각, 후각, 미각, 시각, 촉각, 이걸 우리가 이제 오감이라고 하죠. 그 오감의 정보를 중추신경계에 보고를 하고 명령을 전달받아서 근육에 전달을 하고 활동을 하게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은 뇌에서 명령을 내리면은 신경에서 받아들여서 근육에 다시 명령을 하고 그래서 우리가 활동을 하는 것입니다. 신경 조직,
신경섬유는 우리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분포되어 있고 신경섬유가 많이 분포된 것은 많이 예민하고 적게 분포된 것은 적게 예민합니다. 우리가 통증을 느끼는 통각은 따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신체에 해로울 때, 즉 외부의 반응이나 내부의 이상으로 신체가 상해를 입었을 때 그럴 때 통증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통증으로 나타나야 우리가 여기가 탈이 났구나, 우리가 치료를 받을 거 아닙니까? 우리는 우리 몸의 신호를 잘 알고 바르게 받아들이고 즉각적으로 대처해서 통증을 줄이고 치료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다음은 근육과 힘줄과 인대입니다. 운동을 위하여 분산된 조직으로 동물들의 살이라고 부르는 부분은 거의 다 근육입니다. 근육은 근섬유, 근세포가 많이 모인 것입니다. 힘줄은 근육을 뼈에 연결시키는 구조물입니다. 강한 장력에도 견디는 유연성을 지닌 조직이고 매우 단단합니다. 그리고 끊어지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강하게 당기면은 힘줄과 뼈 사이가 벗겨지는 수준이 있습니다. 인대는 뼈와 뼈를 연결하여 관절의 안전성을 유지하는 그런 구조물입니다. 단단한 뼈를 지지하는 인대는 여러 가지 힘에 견딜 수가 있기 때문에 섬유 조직들이 매우 밀집하게 되어 있는 그런 구조입니다. 인대는 대체로 힘줄보다도 많이 늘어납니다. 힘줄은 근육에 붙은 매우 강한 끈과 같은 것입니다. 힘줄은 근육의 힘을 뼈로 전달해서 뼈의 움직일 수 있도록 그렇게 해줍니다. 인대는 끈처럼 넓고 평평한 반창고 모양 다른데 관절의 부위를 감싸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절을 압박으로부터 보호해서 탈구, 삐거나 파열을 막아줍니다. 인대는 관절에 있고 근육은 뼈에서 시작해서 뼈로 끝납니다. 근육은 뼈에서 시작하여 하얀 밧줄 같은 조직으로 되어 있는데 다른 뼈에 붙게 되는데 이런 밧줄과 같은 부분을 우리는 힘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근육은 근력 운동을 통하여 근육이 아주 미세하게 손상이 되고 파괴가 되는데 파괴된 부위에 단백질의 공급과 적당한 휴식을 취하게 되면 시간이 지나면 자연 치유가 되는 복구가 됩니다. 그리고 근육이 성장하고 더 힘이 세지고 강한 근육으로 발달하는 거죠. 우리가 알고 있는 대흉근, 광배근, 승모근, 대퇴근, 복부, 이두근, 여기 뒤에 삼두근, 이 몸의 대표적인 근육입니다. 운동으로 손상된 근육의 회복 시간은 큰 근육인 가슴, 등, 대퇴 근육은 보통 3일 정도면 회복이 됩니다. 그리고 작은 근육은 팔, 복근이라든가 이런 근육들은 바르면은 치유나 회복이 되고 강화가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장 많이 쓰는 근육이죠. 물건을 짚고 허리를 숙이고 밥을 먹고 많이 움직일 때 우리가 가장 많이 쓰는 장근육이라고. 근력 운동을 할 때 웨이트 트레이닝의 기본 프로그램이 3분할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뒤편에 가서 근력 운동과 생활체육편에서 3분할 프로그램은 다시 자세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물론 나이나 성별 상태에 따라서 약간의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머리, 뇌입니다. 뇌, 브레인이라고 하죠. 이제 뇌는 신경세포가 하나의 큰 덩어리를 이루고 있으며 중추신경계를 총괄하는 최상위 기관입니다. 본능적인 생활활동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여러 기관의 모든 정보가 뇌로 다 모여집니다. 뇌에서 여러 기관의 활동이나 조정 명령을 내립니다. 머릿속에 머리뼈 아주 단단한 이 두개골로 보호가 되어 있는데 그래서 뇌가 없으면 통증도 없다고 합니다. No brain, no pain이라고 그렇게도 표현합니다. 우리 인간들을 척추동물들의 뇌는 학습의 중추적인 그런 역할을 합니다. 뇌는 움직임, 행동을 관장하고 또 신체의 항상성을 유지하게 합니다. 심장의 박동이라든가 혈압, 혈액의 농도, 또 체온 등을 일정하게 유지시키고 인지하고 또 우리가 감정 표현을 하게 하고 기억을 하게 하고 공부나 학습 등을 담당합니다. 뇌는 크게 대뇌, 소뇌, 뇌간으로 구분합니다. 대뇌는 감각과 수위 운동의 중추 역할입니다. 그리고 기억과 판단 등의 정신활동의 중추이기도 합니다. 소뇌는 감각 인지의 통합과 운동 근육의 조정과 제어 역할을 하며 골격근의 활동을 조절합니다. 어떤 운동을 할지, 몇 종류의 근육을 사용할지에 대한 계획은 대뇌에서 세워지는데 실제로 운동을 시작하게 되면 계획대로 여러 활동이 실현되도록 피드백 기구로 관여하는 것은 소뇌입니다. 뇌간은 뇌와 척수를 이어주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다양한 운동과 감각 정보를 연결하는 신경 핵들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특히 뇌간의 연수는 안구 운동과 심장 박동, 호흡 등 매우 기본적인 생명 활동의 중추이기도 합니다. 뇌간 중뇌에는 신경 전달 물질을 분비 및 조절하는 신경 세포들이 모여 있습니다. 우리의 신체, 즉 몸의 구조는 매우 정밀하고 상호 연관이 되어 있고 복잡하고 신호 체계와 세포 조직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 방송을 통하여 주로 척추 관련 질병의 예방법과 재활체육 그리고 근력 강화 운동의 방법과 순서 등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더 건강하게 우리 몸을 지키고 유지하는가를 시청자 여러분들과 함께 연구하고 소통을 하면서 공유하고 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희 방송이 여러분들에게 유익했습니까? 시청자 여러분들을 위하는 마음으로 열심히 준비해봤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시청자 여러분 좋아요, 구독 꼭 눌러주는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의 많은 시청과 관심 또 구독, 좋아요가 저에게는 아주 큰 힘과 보람이 됩니다. 다음 시간까지 시청자 여러분들 모두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운동은 알면 약, 모르면 독이다. 김사부였습니다. 감사합니다.